왜 경매를 해야 되냐는 네.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금 화면을 뭘로 갖고 왔냐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걸로 가져왔어요. 왜냐면 유료 사이트가 있거든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는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비싸요. 그거를 유료로 결제해서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경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굳이 결제해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료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경매 물건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사건 번호, 이게 경매는 사건 번호를 따라서 물건이 이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번호를 기본으로 해서 이 사건 번호에 연동되어 있는 물건, 부동산이 어떤 애고, 얘가 어떻게 낙찰이 됐고, 그리고 이 지역이 낙찰이 된 지역의 시장 분위기가 어떠니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가면 투자를 하면서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전략을 짜서 하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구조를 알려드리려고 한번 예시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된 사건 번호 2021 타경 8410이에요. 사건 번호는. 그리고 여기 소재지 주소를 보시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세터로 60 205동 12층 1201호 서신동의 서신 2차 광진 산업장미 아파트. 이름이 좀 특이하죠. 길고. 지금 보시면 전주지방법원, 전주예요. 제가 하반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각 전국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씩 짚어드렸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괜찮은 지역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전북이 있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강원도가 지난 11개월 동안에 강원이 10.4%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2위가 전북 7% 상승했고, 그 다음에 광주 6.9%로 지난 11개월 동안 안 좋은 시장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간 지역이 3개의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강원도는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제 재미가 없어. 새로운 지역을 할까 해서 제가 전북에 있는 지역으로 하나 골라와 봤고요. 전북에서도 가장 메인이 되는 도시가 전주잖아요. 그래서 전주로 해가지고 지금 경매 물건을 하나 들고 온 거고, 전주에서도 이제 완산구를 가지고 온 거죠. 완산구 안에서 서신동이라고 하면 구도심의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서신 2차 광진 산업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평형에서 입지가 나름 괜찮으면서 작년 이제 이전에 공시지가 1억 이하였을 때 투자자들의 가치였던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로 지금 최근에 낙찰이 된 거예요. 낙찰이 2022년 8월 29일이 매각이 됐어요.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낙찰가율과 최근의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물건이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감정평가액, 이 법원에서 감정한 가격은 1억 9천이었어요. 1억 9천이었는데 낙찰 결과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는 1억 6,486만 원에 낙찰을 해 간 거죠. 기본적으로 경매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랑 감정가랑 낙찰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에 지금 입찰을 가능했는데 얼마에 낙찰을 받아서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냐, 요거를 한번 알아보는 수준만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서신동 서신 2차 광진장미 아파트는 어디냐면 지금 서신동이 메인 입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이마트랑 지금 롯데백화점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세터마을 이쪽 있는 대로 그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산구에서 구도심이라고 했을 때 가장 입지가 좋은 여기 구역 안에 들어져 있는 단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안에서 지금 네모칸이 치여 있는 이 입지,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최근에 2019년 이후로 가격이 쭉 오르다가 좀 최근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감정가는 1억 9천에 잡혔는데 지금 실거래가에는 1개월 평균 기준 1억 8,200이 잡혔어요. 그럼 감정가가 조금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는 조금 앞에 잡힌 거죠.
그래서 제가 경매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린 건 감정가는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이미 한 거기 때문에 보통 감정가 대비 지금 시세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낮다고 한다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고, 가격이 높다 하면 상승 분위기가 이어져서 이후에 6개월 이전에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내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그래서 경매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주가 더 분위기가 좋았는데 최근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현 시세가 조금 더 낮아진 경향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보다 혹시 감정가를 100% 넘겨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 받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상승장에서는 100% 넘겨서 받았을지라도 현 시세보다는 싸게 받는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고요. 근데 지금은 상승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보다는 낮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전세가 수준이나 그보다 낮게 받아서 수익을 많이 남기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시세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요것만 확인할 겸 해서 제가 요걸로 보는 거고, 전세는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또 매매가로 확인해봤더니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억 7,300까지 찍혔대요. 대신에 근데 얘는 1층이네요. 1층은 1억 7,300, 그 중간층은 1억 8천대에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2년 8월에 1층이랑 10층이 1억 7천대랑 1억 8천대에 매매 거래가 된 거를 알 수 있고, 실제 나와 있는 매물도 1억 7천대와 1억 8천대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층 1억 7,300에 나오는데 지금 나온 매물이 1억 8천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내가 이거보다는 싸게 받으면 그래도 나중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전세가는 어떠냐라는 걸 확인해 보는 거죠. 전세가는 2022년 8월에 1억 7천 15층이 있었고요. 1억 5,200, 1억 4천도 있어요. 전세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갱시청구권을 써서 5%만 인상하는 이중가격, 삼중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전세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현 시세의 전세가는 얼마냐라고 봤을 때 매물을 보셔야죠. 지금 나온 전세가가 1억 7,500, 1층 1억 5,500, 1억 8천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거래 가능한 전세 가격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1억 7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1억 7천에 15층이 거래가 됐으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억 7천 정도면 전세를 놓을 수 있겠구나. 잘 놓으면 1억 7,500.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1억 7천까지 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낙찰이 얼마에 됐었죠? 1억 6,486만 원.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게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주택이 다주택자야 라고 하면 12% 내고 사야겠죠. 그러면 그걸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그걸 보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 그래도 지금 보시면 1억 6,862만 원, 그러니까 4만 원에 지금 낙찰이 됐잖아요. 그럼 1억 7천보다 전세가보다 낮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조용하니까 이 정도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실제로 보면 지금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7%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감정가 대비 13% 싸게 받은 거죠. 우리가 경매는 부동산 분위기 안 좋을 때 낙찰 받으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도 처음에 경매 공부할 때 50%에 싸게 가져올 수 있나? 뭐 잘하면 60%? 뭐 아니면 30%, 40%에도 혹시 받아올 수 있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경매를 배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정말 IMF고 정말 하락장 깊었을 때 12년도에도 입지 좋고 괜찮은 애들은요 80% 밑으로 받기 어려워요. 80%대가 잘 받은 거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로 봤을 때 지금 80% 내에 들어와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도 전세가보다 낮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받은 건데, 문제는 우리가 취등록세를 12% 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딱 취등록세 12% 빼고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가 아니어서 8%의 취등록세를 가져올 수 있는 애다. 그러면 4% 정도의 이익이 추가로 좀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집 마련하고 투자만 하다가 나중에 다 무로 돌린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할 거다, 자산을 우선 만들 거다라고 해서 무주택자나
만약에 1주택자라고 한다고 하면 지방은 그 이후부터 취등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싸게 받은 것만큼 취등록세 12%에서 버리는 거를 본인은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의 구간이랑 그 정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낙찰가율 자체는 전세가보다 낮게 받거나 취등록세 12%를 내야 하는 사람일 경우 12% 정도 싸게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세 대비 낙찰가율로 보면 92%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을 때 적정한 낙찰가율로 봤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공시지가 1억을 간 넘은 물건이에요. 지금 이 물건이.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이었다면 이 낙찰가율이 안 나왔겠죠. 그리고 현재 전주의 서신동의 이 부동산 단지에 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막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넘긴 애들은 조용해요. 공시지가 1억 이하일 때는 물건이 없어서 못 사고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다 사가고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취등록세의 부담 때문에 투자를 못해서 얘네들은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경매로 접근을 해서 이 12%의 장벽을 없앤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경매로 투자를 하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냐라고 하면 낙찰로 바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1, 2억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1, 2억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잔금을 치르고 그냥 인테리어를 한다면 바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억 6천만 원대, 6,800만 원대 낙찰을 받았잖아요. 지금 1억 8천대 거래가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테리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올수리 첫 입주 물건은 그냥 올수리 물건이랑 다르게 조금 더 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짧은 2, 3개월 내에 1, 2천 이상의 그 수익을 보고 내가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낙찰 후에 바로 매도를 했을 때도 1, 2천 정도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고려할 건, 내가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매 사업자로서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거나 그 주변에 이제 세금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걸 또 활용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바로 매도를 안 하고 전세를 마쳤다라고 하면 지금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만약 그 집이 낙찰받은 게 수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사실 수리비가 안 들고 그 상태로 이제 전세를 나왔을 때 오히려 플러스 피 투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 피를 만든 다음에 그 자본으로 조금 더 굴리거나 나중에 역전세 났을 때 그걸로 메꾼다고 했을 때 갱신 청구권을 중간에 또 쓸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2년에서 4년 정도 후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전주가 향후 조금이라도 상승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수익을 조금 더 남겨서 팔 수도 있겠죠. 근데 다행히 전주는 이후에 입주 물량이 없어요. 청정 지역이에요. 22년도까지는 필요 수요량 정도로 공급이 되지만 23년, 24년, 25년, 26년, 23, 24년에 조금 공급 물량이 있고 이후에는 없거든요. 정말 몇 안 되는 전국의 청정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2년에서 4년 정도 매도를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북이 그래도 상승률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고, 이 전주가 사실은 되게 재밌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우리가 2009년에 리번 사태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랑 지방 중에서 일부 안 좋은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서울 수도권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움직이는 하락을 경험하고 저점을 찍었죠. 근데 얘는 2009년부터 쭉 상승해서 2012년에 전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거의 보합 수준에서 유지가 돼요. 대전 느낌이네, 대전. 대전은 그래도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여기는 훨씬, 지금 2012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지금 이 약간 그 강보합과 약보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 2012년에서 2019년도까지 하면 7년, 한 7년, 8년을 그냥 이 상태에서 꾸준히 사랑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꾸준히 변함없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막 2015년에 대세 상승장의 모습과 하락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후에 2019년 이후에 지금 거래량 폭증이 터지면서 가격이 좀 날아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주가 사실은 지역색이 좀 되게 강한 지역이에요. 지방의 특징이 상승은 되게 천천히 하거든요. 사람들의 특성이 약간 이제 조금 상승하니까 움직여볼까 하고 아주 천천히 걸음을 해요. 그러다가 정책이나 이런 안 좋은 변수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얼음 하고 움직이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뭐 큰 변수가 없더라도 바로 그냥 뒷걸음질을 약간 이렇게 치고 다시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이제 가볼까 하고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가볼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갔을 때 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뎌요. 상승 분위기를 빨리빨리 움직이는 서울 수도권 딱 움직이면 바로 상승한데 그럼 바로 움직이고 하락한데 그럼 바로 빠지고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빠질 때는 같이 쫙 빠지고 움직일 때는 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속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신축이 들어갔던 지역들은 구축에 있는 애들은 또 가격이 많이 좀 출렁이기도 했어요. 전세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라북도나 전주 이런 시즌 어차피 전북 안에서 지금 밀어줄 수 있는 데는 전주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전주 안에서도 이제 완산으로 가냐 아니면 덕진으로 가냐 그것도 좀 나눠지긴 하겠지만 전주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막 빠르게 정보에 휩쓸려서 수요들이 막 이동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이 지역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치고 빠지고 하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보수적으로 내가 좀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을 때는 분위기가 또 확 죽는 지역이 또 여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만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때 서신동이라던가 진북동, 중화상동, 평화동 일가 여기 불 들어와 있는 거래량이 그나마 좀 월평균 거래량보다 좀 많다 하는 애들은 좀 얘네들은 그나마 좀 1억대에서 2억대 정도 그리고 구도심에서 많이 이제 개발해서 입지가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 위주로 거래됐다라고 한다면 5월 때는 어때요? 이미 서신동에는 불이 꺼졌죠. 왜냐면 공시지가 1억이야 거래할 사람들이 4월, 3, 4월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서신동은 불이 꺼지고 그 밑에 있는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 유지가 되다가 다시 6월달로 가면 그마저도 이제 서신동이랑 중화산동 이쪽 있는 애들은 입지가 좋은 애들은 먼저 가격이 거래가 떨어지고 중화상동만 유지가 됐다가 7월에 서서학동, 평화동 일가 요 밑에 지역 위주로 그나마 거래가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 색깔이 뜨고 지금 서서학동 이쪽만 그나마 월평균 거래량 수준으로 거래가 되면서 유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낙찰가율이 빠르게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낙찰가율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래량이 안 좋으니까 이 지역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반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이 지역에 따라서 막 가격이 이동하는 선이 그 지역에서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 난 데이터 잘 볼 줄 모르는데 이런 걸 어떻게 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기간을 잘 끊으면 시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1일 이후로 전고점을 찍고 이제 대선이 있기 3월 1일 전까지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었냐면 서신동이라던가 평화동 일가 입지랑 분위기 이제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는 쪽으로 지금 가격 상승률이 좀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심가 위주로 먼저 거래가 좀 가격이 오르다가 그 이후에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가면 이제 서신동의 불은 꺼지고 그 밑에 진북동이나 서서학동, 평화동 일가 삼천동으로 좀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5월 1일에서 8월 1일, 9월에 들어가기 전에로 본다면 서서학동, 평화동 일가, 효자동 일가로 입지가 좋았던 위쪽 애들은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고 밑에 쪽 애들만 해서 가격 증감률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거를 기간을 끊어서 보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주 안에서도 구도심 안에서도 입지 제일 좋은 애, 그 다음 좋은 애, 그 다음 좋은 애, 그 다음 좋은 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 가격 증가압률이나 거래량 또한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렇게 퍼져서 나간다는 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미 물 지나가서 물 빠진 지역이고 이제 다른 데를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를 뒷북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시간을 끊어서 시장 흐름에 맞게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런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8월 1일부터 이제 9월 1일 최근 걸로 한번 봤더니 여전히 이제 입지가 구도심에서 밑에 지역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밑에 찍은 전주에서 거의 마지노선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밑에까지 과연 실수요자들은 내려오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구도심보다는 좀 떨어지는, 수요가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하반기 전망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과 하락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역별 시기별로 전략을 짜서 어떻게 접근하냐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냐 없냐가 갈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경매를 활용하셔가지고 전세가 수준에서 낙찰을 받는 수준 또는 취등록세 중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2, 3개월 안에 1, 2천이나 2, 3천 정도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금을 일단 넣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돼요. 일단 박아 넣고 그 다음에 전세를 빼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또 꼼수를 부리자면 공실이 원래 확인이 된 물건이 있어요. 짐도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실이라고 하면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짐도 없는 상태에서 짐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게 확인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임장하다가 그런 것들이 확인된.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잔금은 늦게 치르고 전세를 먼저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명도를 하는 과정에 협상이 잘 돼서 거기 살고 있는 분이 세입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내가 이사 기간을 좀 길게 잡아줄 테니까 대신에 내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집을 좀 보여달라. 그럼 사람이 바뀔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잔금 전에 전세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치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꼭 사실 경매라고 해서 잔금 전에 전세를 못 맞추고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훨씬 안전하고 리스키하지가 않죠. 일반적으로는 잔금을 치고 이제 명도를 끝내고 나서 이제 세를 맞추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조금 더 안전하죠. 메디테라님이 하면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고 되게 협조적인데 아기를 안고 가면 돼요. 아니, 내가 하려 그러면 잔금 내고 오세요. 집주인 되고 오세요. 이러면. 그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경매 낙찰받기 위해서 이제 임장하러 갈 때도 진짜 집 안 보여줘요. 벨 눌러도 막 벨 10번 누르면 한 3번 볼까? 집을 3, 4번 볼까? 하고 통화가 되고 막 얘기를 해도 집 자체도 안 보여주고 막 그러신 분들 있고 낙찰을 받아도 막 갑자기 막 불어가 나고 정말 많은 변수가 있죠. 근데 투자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했는데 수익이 났어. 그럼 이제 이전에 힘들었던 거는 금방 사라지잖아요. 내 손 안에 이제 수익이 되면. 그래서 결국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약간 다시는 애 안 낳아. 그러다가 또 애를 낳는 그런 엄마의 마음처럼 투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